이어서 갑니다. 이제 제일 졸리는 시간 지났죠, 그죠? 졸리는 시간은 지났고, 자, 이번 시간은 화분 매개곤충 중에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활용하고 주의사항 뭐냐면, 호박벌은 우리나라 토종 D형벌이다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 토종인데, 그죠? 토마토 등 무밀, 그러니까 꿀이 나지 않는 작물에서 효과를 보였다. 현재 6종 단계라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보급하고 있죠, 그죠? 대신에 이제 서양 D형벌을 현장에서 보급 사용하고 있다, 그죠? 서양 D형벌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주로 시설 과체류, 그죠? 우리가 채소원의 중에 과일 채소를 과체류로 한다 했죠, 그죠? 토마토, 애호박, 파프리카, 멜론, 참외, 피망, 고추, 수박, 사과, 단감은 시설 과체류는 아닙니다, 그죠? 그 사과도 아니고 수박까지가 시설 과체류에 포함되죠, 그죠? 고추도 시설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과, 단감, 자두, 복분자 얘들은 그냥 노지에서 재배하는 과일입니다. 과일, 과수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종자 6종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채종용 종자를 이제 채종하는 채집할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지 과수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시설 토마토 사례로 활용법을 설명을 해보면, 시설 재배하는 건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이런 경우에 서양 D형벌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토마토는 원래 풍매화, 바람을 통해서 이제 중매를 하는 화분을 꽃가루를 옮기는 경우로서 방화곤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분을 위해서는, 여기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를 옮기는 거, 그죠? 꽃가루를 암술 주위에 옮기는 것을 말하죠. 꽃을 가볍게 진동시켜서 소위 약이라고 하는 건 꽃가루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옛날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수박 같은 경우에 붓을 들고 다녀요. 붓을 왜 들고 다니느냐 하면 그 끝 있잖아요. 끝에 꽃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은 꽃가루를 한 대 모아 가지고 꽃가루 통을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꽃가루 통이다. 이게 하나 통이 있으면 꽃가루를 먼저 받아서 여기 이제 가면서 여기 뚜껑 열고 여기 한번 다 수분시켜 또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해서 언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폭이 있으면 한 개, 많아야 두 개밖에 안 달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달아요? 뭐 한 그루에 보통 뭐 기본이 30개, 50개, 100개까지 열매를 달잖아요. 그럼 수분 다 시키려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붓으로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 좋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수술 끝에 붙어서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모양 부분, 그래서 꽃가루를 주두, 소위 암술머리에 떨어뜨리면 수정이 되어서 과실이 커져서 종자가 맺어지죠. 그 다음 시설 토마토 수정할 때는 이 시설 재배하는 토마토입니다. 유럽에서는 95%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40% 정도가 서양 D형벌을 사용한다. D형벌은 꽃가루가 성숙한 꽃들만을 선택적으로 방문합니다. 성숙해야 얘들이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화 직후, 꽃이 핀 직후에 꽃가루가 성숙하지 않은 꽃은 방문을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이 날아다니면서 더듬이하고 경련을 통해서 꽃의 상태와 성숙한 꽃가루의 냄새를 감지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하면은 냄새가 향이, 얘들이 느끼는 향이 나거든요. 그 사람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얘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꽃이 늦게 성숙하는 게 있고 빨리 성숙하는 게 있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벌이 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한 번은 그냥 하루 벌통 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벌통을 옮기든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제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1벌은 이제 1벌 얘기입니다. 1벌은 토마토의 꽃을 방문하면서 약의 끝부분을 큰 턱 사이에 이제 끼워 몹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고정한 후에 가슴의 근육과 앞날개를 아주 빠르게 진동시켜서 꽃가루를 털에 묻혀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동 수분형 꽃벌입니다. 이게 진동시켜서 꽃가루를 모으기 때문에, D형벌의 진동작용에 의해서 꽃가루가 주두에 떨어지면 수분이 완료가 되죠. 그죠? 그때 1벌은 베이에 떨어지는 꽃가루를 앞다리하고 가운데 다리를 사용해서 뒷다리의 양쪽 넓은 다리에 있는 꽃가루 바구니에 모아서 직경 2, 3mm의 꽃가루 단자를 만들어 집안에 운반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꽃가루 단자를 만들어서 운반할 때 보면 요렇게 모으고 요렇게 이동하죠.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가루 단자 한 개의 무게는 약 10에서 30mg 정도가 되죠. 그죠? 이때 양쪽에 동일한 꽃가루 단자를 부착하기 때문에 양다리에서 거의 배량의 꽃가루 운반하지만, 그 꽃가루 크기는 1벌 개체의 크기, 토마토 품종에 따라 꽃의 크기, 꽃가루 양의 크기, 그리고 같은 꽃에 대한 방화 횟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르다. 토마토의 경우에서는 1벌은 꽃가루를 채집하기 위해서 하루에 5에서 12회 정도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바깥에 일 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안에서 틀어놓고, 또 나가고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거의 평균 한 8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회 정도 들락날락 거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개 꽃에 그럼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꽃 하나에 보통 한 6, 7초 내외로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한 2, 3초 있고, 좀 오래 있으면 한 10초 정도 있는데, 보통 한 5, 6초, 6, 7초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면 그거 나옵니다. 내가 동영상으로 그거 찍어 보낸 거 있죠? 그 1벌 날아다니는 거. 그건 꿀 따는 거 말고 그냥 보여줬지만, 웽 하고 날아다니는 그 활동을 꽃에 가면은 그렇게 정지를 하면서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채집 활동에 50에서 200개 정도, 220개의 꽃을 방문을 하는 죠. 그러니까 거의 150개 평균 정도로 꽃을 방문하니까 아주 액티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울 토마토에는 꽃에 머무는 시간이 완숙 토마토보다 짧은 편이다. 그래서 방화 수는 많아진다. D형벌의 방화에 의해서 약에는 파상에 씹혀진 상처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며칠 후부터는 그 부분 갈색으로 변해 씹은 흔적이, 소위 이제 물은 마크 표시, 그러니까 바이트 마크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특유한 상흔을 만든다. 이것은 벌이 방문한 증거일 뿐 과일의 발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 흔적이 저온기에는 갈색으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눈에 거의 뜨이지 않은 채 과실이 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얘입니다. 그죠? 예, D형벌인데, 서양 D형벌. 요 한번 보세요. 이 꽃을 전체에 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 나름대로 요게 이하고, 그죠? 앞발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꽃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꽃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넓적다리 뒷다리죠. 그죠? 요거는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입니다. 이 뒷다리 보면 이렇게 뭔가 묻어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서양 D형벌을 대량 사육하는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앞에서 사진에 나왔지만, 요게 이제 유충이 아래에서 유충으로 깨어나는 거고, 여기 액체로 뭔가 약간 반사되면서 보이죠. 그죠? 여기 꿀입니다. 꿀을 이렇게 모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가 먹으려고 양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벌의 포장 내 방화 특성을 보면, 꽃가루를 어떻게 옮기느냐 보면, D형벌은 낮은 온도에서 활동이 강하다 아까 얘기했고, 5, 7도씨에서 10도씨 이상이면 해가 뜨기 전이나 후에도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활발합니다.
활동 저거는 10에서 25도씨 그리고 30도씨 이상 되는 고온에서는 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 재배 고추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가보면 벌들이 낮에는 아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안에 벌통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35도씨 이상이 되면 방화도 거의 안 한다. 그래서 꿀벌과 달리 자외선 제거 필름을 피복한 곳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자외선 제거 필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울트라바이올렛이 태양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얼굴 같은데 우리 직접적으로 닿으면은 뭐 한다? 상당히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고 안 좋죠.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름들을 이제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의 안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얘가들이 문제없이 활동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D형벌을 사용하면 토마토톤. 이 토마토톤은 뭐냐면 토마토에서 이제 그 수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써요. 내가 한 포기에 토마토를 10개 달리게 하고 싶다. 근데 이 꽃이 100개가 피었다. 그러면 90개가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꽃 상태에서 나는 10개만 필요하니까 90개 따버렸다. 제거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만 남으면 만약에 수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수정이 안 되거나 그게 또 다른 상처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면 5개나 3개밖에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마토에 관해서 특별히 이런 토마토톤, 그러니까 그 꽃을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능은 이 적화, 그러니까 꽃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형벌을 사용하면 토마토톤 처리에 드는 노동력의 감소라든지 경비 절감뿐 아니라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과육의 부실인 공동과, 이게 뭐냐면 과육이, 그러니까 토마토 우리가 먹는 부분 가식 부위라고 하죠. 이게 공동화는 가운데가 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은 멀쩡한데 안에 먹어보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동화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마토톤 처리를 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벌을 서면은 그런 문제가, 공동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시설재배 토마토는 개화 시기에 꽃이 필 때 식물 성장 호르몬제 포CPA, 그러니까 포클로로페녹시 아세틱산입니다. 애시드, 토마토톤을 살포하여 착과와 과실 비대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적화 또는 적과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는 착과 과실이 잘 달리게 하고 또 비대, 커지게 하는,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뭐한다? 토마토톤 처리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포장 내에서 설치하고 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먼저 대상 하우스의 척창망, 이 무슨 말이냐면, 시설 이 비닐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낮에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도씨 이상 되면 활동 안 하죠? 35도씨 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보통 15도에서 3, 4도 정도에서 활동을 잘 하는데 20도씨 내외가 좋은데,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옆에 척창을 열어야 되겠죠, 그죠? 척창을 엽니다. 척창 열면 바깥 온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높은 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에 뚜껑도 천창이라고 해요. 천창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천창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 거물을 만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척창에만 따로 우리 모기장 있죠? 모기장 같은 거물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단점은 설치 비용이 들고 뭐 일이 좀 많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벌이나 모기나 다른 해충, 나비 이런 애들이 못 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 D형벌이나 호박벌이나 꿀벌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또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거 바깥에 좋은
꽃이 있다, 뭐 뭔가 재료가 있다 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수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창에, 이제 옆으로 나는 창에 그물을, 네트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문 쪽 이제 안쪽에 약 1m 높이의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D형별 봉분을 올려놓는데, 실제 이제 1m 높이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 통상적으로 바닥에 벽돌이랄까 뭐 하나 놓고 한 20cm, 15cm 정도 띄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가능한 벌통문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반해온 벌통을 약 1시간 이상 안정을 시키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 불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가장 남쪽에 있는 해남에서 시작한다면, 해남에서 아카시아를 따고, 그 다음에 쭉 올 초선입니다. 올 초선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기 강원도까지 이동합니다. 며칠 단위로, 거의 이제 한 2주, 3주 단위로 옮겨 다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땄다가 여기 없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벌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100통이 있다 하면 트럭에 이제 실습니다. 언제 실느냐? 얘 잘 때 실어요. 잘 때. 활동할 때 실으면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잘 때 밤에 주로 새벽에 이동하죠. 그러면 온도도 어느 정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벌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벌통 옮겼다. 옮겨나면 바로 활동 안 합니다. 전부 안전기 거쳐야 됩니다. 안전기 안 거치고 하면 지 집도 모르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옮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 회사에서 사왔다. D형벌이든 호박벌이든 사오면 거기 세팅해 놔놓고 바로 이 소문을 개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좀 지나서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픈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느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는 1m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번잡스럽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토마토 딴다, 고추를 딴다 하다 보면 막 운반도 해야 되고, 여기에 그 요즘 자전거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밟으면서 지나가는 거, 이런 걸 타고 가다 보면 또 마대에 부딪혀서 떨어지기도 하니까 전부 이 포기와 포기 사이 그 약간 넓은데 그냥 물통을 많이 두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이제 1m 정도 두는 게 좋은데, 그게 스탠다드인데 조금 그 농가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닐하우스는 그렇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아주 높고 큰 경우에는 반드시 1m 높이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효능이 높다. 왜냐하면 투입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전날 오후에 D형벌이 조그마한 소문을 나오지는 못하고 들어만 가도록 조절하고, 농약 살포 전에 그늘지고 안전한 곳에 옮겨야 됩니다. 그 후 2일에 1회씩 꽃가루를 공급하여 봉쇄를 세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농약 안전 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 벌통을 하우스 내에 옮겨 안정시킨 후에 다시 벌통문을 열어서 방어 활동을 시킵니다. 토마토 하우스는 D형벌의 방어 활동 마리수를 조사하고, 피었다가 시들어는 꽃을 약 30개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수확해서 씹은 흔적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쇠통으로 이제 교체를 해라. 그럼 효능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활동이 원활하다 이거죠. 그죠? 자, 호박벌은 실내 사육 시 교미율이 약하기 때문에 교미 조건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서양 D형벌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침투했을 때 국내 서식 D형벌과 교배되어 토종 유전자를 오염시키거나 종간 생존 경쟁에서 토종 D형벌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사용하고 난 폐 봉분을 반드시 소각하거나 여왕벌이 벌통 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라. 요렇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감따는 소위 그 컨테이너죠. 그죠? 그 위에다가 요렇게 벌통을 놔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운데 나니까 어때요? 사람 다니기가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죠? 예, 이런 점들이 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요건 아까 나왔던 사진들이고, 자, 이제는 꿀벌 갑니다. 꿀벌은 꿀벌 생산뿐 아니라 꿀, 꽃가루,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모친들이라든지 보면은 선물을 하는데 프로폴리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로얄 젤리 이런 것들 좀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좀이 아니고 아주 귀한 선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효능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효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기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월등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친환경 녹색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먹여서 농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화분 매개 곤충으로서 꿀벌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꿀벌도 지금 아주 위기죠, 그죠? 꿀벌은 대표적인 화분 매개 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의 작물 가운데서 30%가량을 수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 생명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꿀벌은 분류학적으로는 벌목에 속하고 꿀벌상과, 그러니까 하이메노테라, 요게 벌목이고, 그 다음 꿀벌상과는 아포이디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꿀벌가는 아피데, 꿀벌 속은 아피스, 이렇게 여기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지구상에는 총 9종의 꿀벌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큰 꿀벌, 자이언트 아니비, 그리고 인도 채도종 꿀벌이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아피스 돌사타. 작은 꿀벌은 리틀 아니비인데 인도 채소종 꿀벌이고 아피스 플로리아. 그 다음에 양봉 꿀벌은 아니비라고 영어로 하고 아피스 멜리페라. 그 다음에 동양종 꿀벌은 오리엔탈 아니비라고 하고 영어로, 재래 꿀벌은 아피스 세라나, 이렇게 네 종류가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서양종 꿀벌하고 재래종 꿀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생태적인 습성은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계통이다. 그래서 꿀벌 특유의 생활 습성은 다르지 않다. 화분 매개용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서양종 꿀벌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서양종 꿀벌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꿀벌 사이는 사회적 곤충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듯이 이것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산다, 그죠? 그래서 가장 진한 곤충으로 여왕벌, 숫벌, 일벌 세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항상 봉군, 콜로니죠, 그죠? 콜로니라는 하나의 기능적 군단위로 생활하고 있다. 봉군은 한 마리 여왕벌하고 계절에 따라 그 수가 변하는 수만 마리의 일벌, 그리고 번식기인 4, 9월에 나타나는 3천에서 2만 마리의 숫벌이 모여 왕국을 이루어 산다. 그래서 철저히 분업화되고 독립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일군 일왕제, 황제라고 해야 됩니까? 왕제죠, 그죠? 왕제다. 그의 봉군은 애소성, 서로 사랑하는, 지가 있는 장소를 사랑하는 거, 번영성, 번식하는 거, 배타성, 다른 종은 싫어하는 거, 기소성, 돌아오는 건,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뿔가위 벌류인데, 머리 뿔가위 벌하고, 여기 보시면 이 머리 뿔가위 벌하고 머리 뿔 요 정식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종류가 5종이 있죠. 머리뿔 가입을 뿔가입, 그 다음에 붉은 뿔, 능금 뿔, 그 다음에 사토외 가입, 이렇게 5종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이게 요걸 차트를 들고 가서 뭐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암컷이고 위에 거는 아래 게 이제 수컷이죠. 수컷이 통상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여기죠. 머리뿔 가위벌은 목초 재배지나 가수원에서의 중요한 화분 매개 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온대 지역 낙엽 과수입니다. 낙엽이 지는 과수의 화분 매개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종류는 뿔가위벌이다 하는 정도고, 뿔가위벌류는 동양꿀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과 북중미에만 분포하며 약 25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북동아시아 지역에는 11종,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그는 4 속 7종이다. 이 중에서 가수의 수분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머리뿔 가위벌, 뿔가위벌, 능건 뿔가위벌, 붉은 뿔가위벌 아까 했죠, 그죠? 사따위의 가위벌, 요게 5가지가 알려져 있고, 뿔가위벌류 중에서 사과의 수분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은 우점종은 머리뿔 가위벌이다 하는 얘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머리뿔 가위벌입니다. 머리 보시면 여기다 뿔이 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뿔 가위벌. 자, 요게 이제 머리뿔 가위벌을 이제 정식하는 장면이죠. 밑에 이제 통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제 벌통을 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정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전에 봤던 형태고, 그리고 이제 생태적인 특징을 보면 머리뿔 가위벌은 머리 부분은 흑갈색이고 배에는 광택이 있는 갈색 털이 있는 종이다. 그래서 체장, 체폭, 체중은 10.5 그리고 49, 4.7, 49 mg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컷 성충은 암컷보다 약간 작은 대신에 머리뿔이 길고 머리 중앙부에 갈색 털이 많이 있다. 그리고 배 부분은 암컷보다 암흑색을 띠고 있다. 광택이 있고 털이 거의 없다는, 1년에 1회 발생한다, 그죠? 관리사항 편리하다. 그리고 꿀벌의 단점을 보완 대체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과의 수분 작용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과의 수정률이 꿀벌에 비해서 80% 이상 높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꿀벌보다 이게 사과에서는 수정률이 80% 이상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뿔가위벌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머리뿔 가위벌, 이게 특징이다. 그리고 기소성 도로는 성질뿐만 아니라 집단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양의 봉을 한 번만 입수하면 이용해도 농가 주변이나 산간지에서 자가 정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머리뿔 가위벌 이제 성충인데, 요게 큰 게 암컷이고 작은 게 수컷이 길쭉하죠, 그죠? 예, 그래서 월동부터 볼까요? 예, 그래서 월동 성충이 하면 이제 날개를 달고 우화를 하죠. 껍질 요거에 그 코쿤을 벗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개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한 다음에 알을 놓고 유충이 되고 꼬치를 짚고 이렇게 월동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순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우화하는데 수컷이 암컷보다 2, 3일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교미하는 것은 암컷은 하루 1일 교미, 수컷은 10에서 14일 동안 다른 암컷하고 교미를 하러 돌아다니죠, 그죠? 여기저기로.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놓습니다. 그럼 화분 단자 속에 알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유충이 이제 나오면 화분 단자, 소위 이제 코쿤 껍질을 먹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꼬치가 이렇게 지어졌죠, 그죠? 유충에 의해서 꼬치가 이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은 변태가 일어나서 가을에 성충이 되어서 이제 월동을 한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충 출현은 머리뿔 가위벌은 1년에 1회 발생한다. 그래서 일화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3월 말부터 4월에 꼬치에서 출현하고, 대개 수컷이 먼저 탈출하고 암컷은 2, 3일 늦게 출현한다. 평균 수명은 암컷은 한 달 정도, 수컷은 23, 4일 정도. 암컷은 침이 있고 위급한 방어 상황에만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벌 나타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이 있으면은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화장품 같은 거 쓰면은 아주 안 자요. 벌이 냄새 맡고 그 꽃인 줄 알고 바로 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용은 어디 야외에 벌 있는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교미는 먼저 탈출한 수컷은 영양분 섭취한 후에 영소는 자기가 거처하는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이 고치에서 탈출하면 교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의 복부 등
쪽에 올라타는 교미 행동을 보여주고, 암컷은 하루 만에 교미를 하고, 수컷은 아까 돌아다닌다 했죠. 그죠? 교미를 마치 암컷은 3 내지 5일간의 영양 섭취 기간이 지나면 화분 매개 및 영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은 암컷 성충은 적당한 영수를 발견하면 다른 암벌이 못 돌아오도록 하고 독특한 페로몬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 밑에 있는 화분을 모아 간직할 수 있는 화분 집중물을 이용해서 모아온 화분과 꿀을 가지고 화분 단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바나나형의 알을 산란합니다. 알이 요 길쭉하게 생겼죠. 요렇게. 평균 20-30개 알을 놓습니다. 얘는. 그래서 알 기간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지나고 나면 1령이 되고 이제 2령이 되고 이렇게 간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은 처음 출현했을 때 색은 진주빛의 흰색입니다. 천천히 움직여 화분 단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다르나 유충 기간은 30에서 35일 정도 된다. 꼬치는 이게 꼬치입니다. 소위 코쿤이라고 하죠. 그죠? 다자란 유충은 꼬치를 들고 번데기로 번식한 변화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전 기간 한 30일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이죠. 그리고 번데기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된다. 암컷 꼬치의 평균 단경, 장경 및 체중은 5.8, 10.4mm이고 그리고 무게는 100mg 정도. 수컷 꼬치는 암컷보다 작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5.0, 8.9, 60mg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암컷과 수컷 꼬치의 성비는 1대2 정도, 2.5 정도 비율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충이 활동하는 것은 8, 9월 중순에 꼬치 속에서 성충이 되고 이 다음에 봄까지 그 속에서 휴면 활동을 한다 했죠. 휴면에서 깨어나도록 하려면 일정 기간 저온 처리를 합니다. 즉 2도씨에서 4, 5개월 그리고 5도에서 8도씨에서 3개월 정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머리뿔 가위벌이 생활사는 암컷 성충은 20개 내지 30개를 놓는다. 알 기간은 7에서 10일, 유충 기간은 32, 35일, 전용 기간은 20, 40, 그리고 번데기 기간은 20일 전후다. 그래서 1령에서 성충까지는 총 77일에서 105일이 소요가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이 여기라고 시작하면 1, 2월 겨울이 지나고 3월 봄이 되면 이 트랩을 설치합니다. 트랩은 이 잡는 것, 그죠? 그것을 말하죠, 그죠? 화분원이 풍부한 곳에 그리고 이제 조그만 소통을 준비하고 이제 종별 이제 방사를 합니다. 이 종, 저 종, 여러 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사 성충의 2~3배 정도를 통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맹소 영소죠. 영소에 이제 활동지가 있는 자라고 있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꽃가를 옮기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조그만 통을 수거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잘라서 꼬치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종별로 이제 보관을 해서 월동을 하죠. 온도는 2도씨에서 5도씨. 그래서 뿔가위 분류 사육 체계도가 1,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래서 11월부터는 월동이 시작되고, 이제 3월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형벌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알을 거의 500개 놓는데, 1000개까지 놓는데 얘는 알 수가 20, 30개로 아주 적다. 그죠? 그래서 일생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